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레슨 4 디렉티드 라이팅 최종 답안을 작성을 해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스텝 3에서 분리 포인트별로 메인 아이디어, 서포팅 디테일, 그리고 디벨롭먼트 및 이밸류에이션을 작성을 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작성했던 각각의 포인트들을 묶어서 최종적인 에세이 형태의 답안으로 작성을 하시는 단계입니다. Extended Response 문제 3번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요령인데요. 우선 본문을 도입 단락, Introductory Paragraph와 본문, Body Paragraph로 나누시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Conclusion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은 Conclusion을 생략하고 Introductory Paragraph와 Body Paragraph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우선 Introductory Paragraph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픽, 무엇에 대한 글이다 라는 주제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evaluation 혹은 여기서 작성하는 에세이의 종류가 argument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소개를 해주시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스튜던트 카운실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가진 뷰들이었죠. 두 개의 뷰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만의 우리들의 뷰를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트로덕터리 패러그래프에서 짧게 언급되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 패러그래프는요, 3개의 단락으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 3개의 단락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본문에 나타난 2개의 상반된 서로 다른 뷰를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your own view, 우리들 자신만의 뷰를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패러그래프 안에서는요, 그 본문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의 뷰이든 핵심적인 2-3개의 메인 아이디어, 서포팅 디테일, 그리고 디벨롭먼트 및 이밸류에이션 그룹으로 작성을 하시는데요. 본문 스텝 3에서 작성을 하셨던 메인 아이디어, 서포팅 디테일, 디벨롭먼트 그룹이 2-3개가 반복이 돼서 나타나면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메인 아이디어 그룹을 연결을 하실 때는요, 필요하신 경우 컨정션 혹은 트랜지셔널 프레이즈를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보캐블러리 그리고 문장 구조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보이스 혹은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글의 종류가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한 포멀리티가 있는 글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페이퍼 2에서는요, grammatical 에러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문법적인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글을 작성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다시 검증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작성된 최종 답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인트로덕터리 패러그래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을 주어줬었죠. Thank you for coming to listen to me today 라고 시작을 하자고 문장에서 제시문을 주었습니다.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것이 연설문이다, 스피치다 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도록 좀 내용을 넣어 봤어요. 그래서 My dear fellow students and respected teachers, 당연히 어셈블리 시간에 연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 동료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듣고 계시겠죠. 그래서 연설문일 때는 청자,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존중, 존경심을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말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설문의 어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 오늘의 주제를 토픽을 꺼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broach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말을 꺼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oday I would like to broach the subject of 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Today I would like to broach the subject of 자, 이제 subject가 나오죠. Organizing a student council of our own 자, 우리 학교의 스튜던트 카운실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which is well accepted in other schools. 자, 어떤 이것이 왜 설립이 되어야지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제 자신만의 뷰가 드러나고 있죠. 다른 곳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스튜던트 카운실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다라는 점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뷰가 있었죠. 스튜던트 카운실에 찬성하는 뷰, 그리고 스튜던트 카운실을 옹호하는 뷰, 두 개의 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Admittedly, some conservative and unchanging teachers are opposed to it. 자, 여기서 어떤 말의 뉘앙스가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선생님들이다 라는 식으로 약간 제가 제 화자가 주제에 대해서 이런 선생님들과 반대쪽의 견해를 갖고 있음을 슬며시 내비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But there are still many who support the idea.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 생각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배치함으로써 화자 역시, 저 역시 이 견해에 스튜던트 카운실에 찬성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 자신의 my own view를 제시를 할 필요는 없겠죠. 단어를 잠깐 보시면요, broach라는 동사는요, raise a difficult subject for discussion. 어떤 주제를 좀 어렵게 말을 꺼낸다 라는 뜻이 있고요. bring up, raise, introduce, talk about 와 같은 단어로 대체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conservative라는 형용사는요, 어떤 전통적인 traditional value를 옹호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traditional, conventional, orthodox, stable, old-fashioned 와 같은 시노님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문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작성을 하실 단계인데요. 첫 번째 분리 포인트는 스튜던트 파티시페이션에 대해서 반대하는 뷰였었죠. 여기에는 두 개의 메인 아이디어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스튜던트 카운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futile, obsolete한 그런 유행이다. 좀 소용없고 의미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할 것이고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소용없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에러니어스한 것이다 라는 이밸류에이션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토론을 했었어야지 됐다,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주었었죠. 반대하는 쪽 의견의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 그룹의 핵심은요,
경험 많은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결정이 스튜던트 카운실로 인해서 침해받는,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좋은 교육으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이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은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학부모님들이 교육, 학업 성적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 우리들처럼 어떤 학교의 시설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 이런 이밸루에이션을 주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됐던 두 개의 메인 아이디어 그룹을요,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이어서 두 개의 메인 아이디어 그룹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furthermore 이라는 컨정션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메인 아이디어 그룹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텝 3에서 작성했었던 두 번째 분리 포인트는요, 스튜던트 파티시페이션에 대해서 찬성하는, 옹호하는 뷰였었죠. 여기에는 패러그래프별로 메인 아이디어가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많은 학생들이 이 스튜던트 파티시페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어떤 이 메인 아이디어 자체에는 별반 이밸루에이션 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히 메인 아이디어만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는 이런 리얼 커미트먼트만 있다면 스튜던트 카운실은 상당히 어드밴테이저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A1 분리 포인트를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튜던트 카운실은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와 굉장히 배치가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다라는 이밸루에이션을 전해줬었습니다.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스튜던트 카운실이 이펙티브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얼 매터,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사례로 든 것은 스튜던트 비헤이비어부터 키 스쿨 펄리시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은 거 하는 거 아니냐, it sounds like almost everything.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스쿨 폴리시 같은 그 시리어스한 문제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리어스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어쩌면 선생님들을 좀 화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밸루에이션을 주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이 스튜던트 카운실을 운영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볼 수 있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천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비헤이비어나 혹은 아카데믹 리절트까지 다 향상될 수 있고 어떤 학교의 문제들까지 다 풀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낙천적인 견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낙천적인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이밸루에이션을 주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메인 아이디어 그룹을 한번 실제 본문 단락에서 이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앞에서 첫 번째 분리 포인트에서 넘어왔다. 즉 새로운 분리 포인트에서는 스튜던트 카운실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트랜지셔널 버그를 좀 넣어봤습니다. On the other hand. 그래서 한편 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좀 돌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 그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 그룹은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 also 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 중간에 들어가서 새로운 메인 아이디어다 라는 신호를 주고 있고요. 마지막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을 해줄 때는 moreover 라는 컨정션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패러그래프요. A3 분리 포인트를 작성을 하실 단계이고요. 자, 스텝 3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 그룹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오운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요, 스튜던트 카운실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 중요하게 시리어스하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시리어스하게 듣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웠고요.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에서는 스튜던트 카운실을 통해서 너무 시리어스한 문제가 아니라 좀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스튜던트 카운실을 운영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낙천적으로 옵티미스틱하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시니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최소한 이런 의사결정 과정, 협상 과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마지막으로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 그룹을 역시 최종 답안에서 연결을 해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 그룹을 also 라는 컨정션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 그룹은 lastly 라는 컨정션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 답안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요, 제가 붉은 글씨로 색칠을 해놓은 글자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아규먼트 형식의 에세이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사람들의 주장을 전달을 할 때 나타나는 표현들이요. insist that 혹은 argue that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주장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평가하는 표현들이요. It sounds that 혹은 I have reservations on that 혹은 It is that과 같은 표현들이 있죠. 이렇게 아규먼트 형식의 에세이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전달을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평가를 해줄 때,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흔하게 사용하게 되는 일정한 형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시면은요, subject, 주어 다음에 argue, insist, assert 와 같은 동사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 clause가 나타나는 형식의 문장입니다. 또는 it is argued that, it is insisted that 과 같은 표현 뒤에 clause가 나타나는 형식의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 text insists that schools should fight against bullying. 자, 학교들은 bullying에 대해서 싸워야지 된다라고 이 텍스트, 지문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사람, 어떤 화자가 말하고 있는 주장을 전달을 할 때 argue, insist, assert와 같은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표현은요. 자,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혹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I support, I advocate, I am in favor of the idea that 다음에 clause가 나타나는 형식의 글이고요. 예를 들면 I support that schools should allow students not to wear uniform. 자,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도록 허락해야지 된다라고 나는 그 생각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배워보실 표현은요. It is 다음에 adjective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that clause가 이어지는 경우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that 이하의 clause에 나타나는 내용이 어떻다 라고 평가를 해주는 evaluative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It is untrue that justice always wins. 자,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우실 표현은 It looks, it sounds, it seems 하고 adjective가 나타나고 that clause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위에 세 번째 문장 형식과 비슷하지만 동사 look, sound, seem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adjective가 이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It sounds convincing that better communication reduces conflict. 자,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충돌, 이해상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인 아규먼트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어떤 문법적인 내용은요. 이런 evaluative한 문장 형식 안에서 subjunctive form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동사 형태, 동사 형식이 사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that clause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that clause 앞에 demand, insist, pray, recommend, suggest와 같은 동사들이나 그것과 비슷한 형용사, 명사, essential, important, insistence 혹은 proposal과 같은 단어들이 나타났을 때 that 이어지는 that clause 안에서 subjunctive form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동사는요, should 플러스 원형의 형태를 갖는 동사로 대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자, She declined a seat beside Charles on the sofa. Instead.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두 가지 형태의 문장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She insisted that Jane sat there. 혹은 She insisted that Jane sit there. 자, set과 같이 앞의 문장과 tense, 시제를 맞추어서 past 형식, 과거 형식의 se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indicative for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사의 원형, Jane sit there 와 같은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subjunctive for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indicative mood는요, 단순한 statement나 팩트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요. subjunctive mood는요, 상상, 바람 혹은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ubjunctive form은요, 굉장히 포멀한 형식의 글로 이해가 되는데요.
포멀한 스타일의 글에서 이 서브정크티브 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샘플로 작성한 모범 답안에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서브정크티브 폼을 한번 써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discuss라는 동사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I suggest the student representatives discuss small but practical issues. 자, 여기서 should discuss 대신에 그냥 discuss라는 서브정크티브 폼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렉티드 라이팅 최종 답안을 같이 작성을 해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작성된 최종 답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listen to me today, my dear fellow students and respected teachers. Today I would like to broach the subject of organizing a student council of our own, which is well accepted in other schools. Admittedly, some conservative and unchanging teachers are opposed to it, but there are still many who support the idea. Those against allow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school affairs insist that it is a futile, obsolete trend that will make no changes. They say teachers pretend to be, but are not listening to student council, as conferring with them is just a waste of time. Some teachers even get annoyed when pupils fail to submit reports on time due to the council activities. However, it sounds erroneous that listening to students is useless just because teachers would not listen. They should have discussed with students about the issues instead of disregarding them. Furthermore, the opponents seem to be believing that their experienced decision in education cannot be infringed by student representatives who are incapable of understanding academic affairs. They insist on their responsibility for parents to deliver solid academic results and related skills. I have reservations on that. Parents are only interested in their children's learning. Like many of us, our parents as well want to see improvements on school facilities and curriculum. On the other hand, a teacher's guide argues that lots of students are undergoing great change affected by the idea of student participation. Researchers say that involving children in school affairs would be advantageous both to school and us, only if it is provided with real commitments. Mutual understanding on what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do seems to be the key to success. It is ironic that those who support school council as well says that teachers promise to listen to their pupils is most important. The guide also says that the council works most effectively when it deals with practical matters from student behaviors to key school policies. Well, it sounds like almost everything, and I have doubts on that the student representation can or should do such serious matters, which will certainly provoke unwilling teachers. Moreover, the guide is too sanguine about the outcome and benefits. It asserts that giving children powers to make change not only brings improved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but also enables new approaches by the young. In my opinion, setting up a school council cannot be a panacea by itself. I argue that the first and foremost advantage of having a council in our school is making our voice be heard. Although teachers say they are open to students' thoughts and complaints, we know individual issues are often ignored. The underlying purpose of school council is having teachers and parents take what we say more seriously. Also, I suggest the student representatives discuss small but practical issues. It would not be welcomed by teachers if the council tries to deal with key policies or teaching methods, albeit we may present a few opinions on such matters. We are not supposed to expend too much time on planning, campaigning, or making reports to the extent that our learning is impaired.
Students may need some advices from experienced teachers to effectively plan their activities, which could be part of education. Lastly, I think we need not be too optimistic nor too cynical about the outcome. Having a student council cannot solve every problems but will certainly make some changes from our fresh perspectives. At least, we can learn how democracy works through the processes of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